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군대에서 성폭행이 남발하고 있는데요. 각종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주며 전역하는 여성 군인이 100만 명 이상이 되어가고 그녀들은 결국 길거리로 나오거나 일본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성 군인은 더 이상 일본에 살 수 없다며 돌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쿄 육군 본부의 아침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유키입니다. 28살 일본 육군 중사예요. 4년 전 꿈에 부풀어 입대했던 그때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져요. 아유키 중사, 너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연속 당직이야. 타나카 대위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또 시작이에요. 당직실은 마치 함정 같았죠. 늦은 밤이면 어김없이 술에 취한 상관들이 찾아왔으니까요. 사무실은 더 큰 지옥이었어요. 야마다 소령, 타나카 대위, 스즈키 대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죠. 여군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그들의 의미심장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체력 측정 재검사야. 오늘 저녁에 체육관으로 와. 스즈키 대위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재검사라는 명목으로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왔어요. 식당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았어요. 상관들은 일부러 제 옆자리에 앉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계속됐죠. 실수였어. 그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웃음으로 넘겼어요. 여자가 군대에 왔으면 각오는 했겠지. 우리 방식에 적응해야지. 신고를 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보복뿐이었어요. 야마다 소령은 신고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부터 저를 더 혹독하게 다뤘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한밤중에 당직실 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모든 것이 공포였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10kg나 체중이 줄었죠. 어느 날 타나카 대위가 또 당직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야마다 소령과 함께. 오늘은 우리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까?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인사과의 증거를 들고 갔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런 일로 상관을 고발하면 내 경력은 끝이야.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결국 제 편지는 분쇄기로 들어갔고 CCTV 영상도 삭제됐죠. 동기 마리코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어요. 아유키, 도망쳐. 여기선 우리 모두가 희생양이야. 그녀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가슴을 찔렀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멍자국을 가리기 위해서. 넘어졌어요. 라는 변명이 이제는 입에 배었죠.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동자는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어요. 어제는 스즈키 대위가 제 사물함을 뒤졌나 봐요. 소중히 써온 일기장이 사라졌어요. 오늘 아침 그들이 제 일기 내용으로 농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힌 것 같았죠. 창밖에 벚꽃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이기는 거잖아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만 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악몽 같은 날이었어요. 야마다 소령이 새로운 게임을 제안했거든요. 여자 군인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해볼까? 진급 심사를 빌미로 한 그의 말에 다른 상관들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죠. 매일 저녁 체력 단련이란 명목으로 체육관으로 불려갔어요. 타나카 대위와 스즈키 대위가 번갈아가며 특별 지도를 했죠. 혼자 남겨질까봐 겁에 질려 있을 때 우연히 휴대폰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국의 여성 체육교사, 학교 폭력 마간의 화제. 기사 속 주인공은 당당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받고 있었죠. 중사, 오늘은 술자리에 꼭 참석해야 해. 진급 얘기도 있어. 야마다 소령의 협박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도망칠 곳을 찾았으니까요. 몰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당직실에 혼자 있을 때면 이어폰으로 강의를 들었죠. 괴로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사물함에서 한국어 교재가 발견됐어요. 이런 걸 공부하는 건가? 역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데 상관들의 집요한 감시가 시작됐죠. 야간 당직이 더 늘었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이었죠. 여군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들의 악의적인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타나카 대위가 또다시 당직실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우리끼리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고. 도망치려는 제 팔을 잡았을 때 처음으로 반항했어요. 놓으세요. 그 일 이후로 괴롭힘은 더 악랄해졌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했죠. 너 같은 건 언제든 자를 수 있어. 여군 부적응이라고 기록하면 끝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의 학교 영상을 보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존중받는 여성 교사들,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들. 야, 너 요새 다른데 이력서 넣었다며? 동료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 비밀이 새어나간 거죠.
그날 저녁 야마다 소령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 텐데. 그의 협박에 처음으로 똑바로 쳐다봤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제 대답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제 정말 도망쳐야 해요. 아니,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한국 교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지만 이제는 버틸 수 있어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더 이상은 그들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의 일은 제 한계점이었어요. 야마다 소령과 타나카 대위가 또다시 야간 당직실을 찾아왔을 때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죠. 이런 상처는 훈련 중에 흔히 생기는 거야. 그렇지? 의무실 의사는 그들의 편이었어요. 갈비뼈에 타박상과 손목 염좌를 입었는데도 의무 기록엔 단순 훈련 사고라고만 적혔죠. 사표 쓰고 싶으면 써. 하지만 너에 대한 평가는 우리 마음대로야. 야마다 소령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명예 제대를 시키겠다는 암시였죠. 하지만 이미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몰래 한국 이민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당직실에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았죠. 한국의 교사 임용제도, 비자 신청 절차 모든 걸 꼼꼼히 알아봤어요. 아유키 너 설마 진짜 한국 가려고? 유일한 친구 사쿠라에게 털어놨어요.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나도 데려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어느 날 스즈키 대위가 제 사물함을 뒤져 여권과 한국어 교재를 발견했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제게 특별 면담을 요구했죠. 여군이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이건 좀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겠는데. 도망치듯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닦으면서 결심했죠. 더 이상은 안 돼요. 내일. 그래요,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충격에 빠지셨지만 제 상처 입은 모습을 보시곤 도망치는 게 아니야. 살기 위해 가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직서를 제출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마다 소령이 제 아버지의 회사에 연락을 했대요. 당신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비자 신청은 끝났고 한국의 한 영어학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체육교사가 되기 전까지의 임시 직장이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짐을 싸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마지막 출근 날 그들이 또다시 저를 불러들였죠.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협박은 무서움이 아닌 역겨움만 남겼어요. 퇴근할 때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돌아봤어요. 3년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유니폼을 벗으면서 다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인천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계속 뒤를 돌아봤죠.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출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나기에 있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드디어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 것만 같았어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죠. 야마다 소령이나 타나카 대위가 갑자기 나타날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여전했어요. 첫 일주일은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하다고 느껴졌죠. 밤에 문소리가 들려도 더 이상 누군가 들이닥칠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영어학원에서의 첫 출근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5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는 것조차 어색했죠. 하지만 학원 원장님의 첫 인사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유키 선생님, 우리 학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런 친절한 말투가 낯설었어요.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말 한마디가 늘 협박이나 명령이었는데 동료 교사 지연 언니는 제가 일본 군대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더 챙겨주려 했어요. 힘들었겠다.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이해해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남자 동료가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면 온몸이 굳어버렸고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죠. 밤에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어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연 언니의 제안으로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상담사 선생님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주말에는 체육교사 임용고시 학원에 다녔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죠. 이곳에선 여자라는 이유로 누구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군사 체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봐주었죠. 어느 날 학원에서 수업 중에 갑자기 공황 발작이 왔어요. 밖에서 들리는 군대 행진 소리에 온몸이 떨리고 숨을 쉴 수 없었죠. 하지만 동료들과 학생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선생님. 여기는 안전해요.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밤에 문을 열어두고 자지 않아도 됐고,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놀라지 않게 됐죠.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밝아지는 제 표정이 보였어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군대에서의 체력 단련 시간이 떠올라서. 하지만 이곳에서의 운동은 달랐어요.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지연 언니가 저를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가정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이 저를 울렸어요. 언니의 아이들이 저를 아유키 이모라고 부르며 안겼을 때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았죠. 일본에서 동료였던 사쿠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마다 소령이 또 다른 여군을 괴롭히고 있다고. 이번에는 제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 와. 여기서는 달라.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제 과거에 대해 전혀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경험이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며 응원해 주었죠. 어느 날 아침 문득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두렵지 않고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방 한켠에 책상을 놓고 임용고시 공부를 하면서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자유롭게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감시도 필요 없었으니까요. 가끔 일본 군대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떠오를 때면 이제는 달라요. 그때의 저는 희생자였지만 지금의 저는 생존자예요. 그리고 곧 누군가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첫 교직 생활이 시작됐어요.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발령받은 곳이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일본과 정말 달랐어요. 여교사에 대한 차별도 없었고 오히려 더 존중받는 느낌이었죠. 아유키 선생님, 우리 학교는 성평등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의 군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 수업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제한받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의 학교 문화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학생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남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존중했죠. 일본에서 보던 수동적인 여학생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여학생회장이 전교 학생회를 이끄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선생님, 한국은 어때요? 일본이랑 많이 다른가요? 학생들의 순수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정말 달라. 특히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훨씬 앞서 있어.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건 정말 사실이었으니까요. 교내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은폐되거나 무시되던 문제들이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해결됐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시스템이 확실했어요. 학교 상담실에는 전문 상담사가 있었고 학생들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아유키쌤, 저도 나중에 여군이 되고 싶어요. 한국 군대는 여군도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대요. 한 여학생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한국 군대는 여군의 지위가 정말 달랐더군요. 성폭력 예방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여군의 진급도 공평하다고 해요. 심지어 여성 장성도 여럿 있다는 걸 알고 놀랐죠. 한국의 미디어에서 다루는 여성 인권 문제도 달랐어요. SNS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 일본과는 너무나 달랐죠. 여성 감독의 영화나 드라마도 많았고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콘텐츠가 넘쳐났어요. 퇴근 후에는 혼자서도 늦은 시간에 집에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CCTV가 많고 여성 안심 귀갓길이 따로 있는 것도 놀라웠죠. 편의점 안심 서비스, 112앱 안심 귀가 보안관까지. 일본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동료 교사들과의 회식 문화도 달랐어요. 2차는 강요하지 않고 불편한 술자리 문화도 없었죠. 아유키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늘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여교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제안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예요. 일본이었다면 여자애들한테 그런 거 필요 없다며 기각됐을 텐데.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도 있었고 여성 외교부 장관도 있었잖아요. 아이들의 말처럼 한국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했어요. 여성 CEO도 많고 정치인도 많았죠. 일본의 보수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심지어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요. 교사 연수에서 만난 일본인 선생님들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은 정말 달라요. 여기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들도 한국으로 이직을 고민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과 성평등 교육에 감탄했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는 제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24시간 여성 안심 택배함, 여성 안심 지킴이 집 같은 시스템을 보면서 여성의 안전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나라구나 싶었어요. 부모님이 서울에 놀러 오셨을 때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어머니는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하실 정도였죠. 특히 지하철의 여성 전용 칸, 화장실의 안심벨, 공공장소의 불법 카메라 점검 시스템을 보시고는 감동하셨어요. 학교 근처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여성 호신술 교육에도 참여했어요. 여경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들의 당당한 모습에 감동받았죠. 일본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해요. 한국에서라면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이곳에서 저도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2년이 지났어요. 교육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교사로 선정됐죠. 아유키 선생님의 수업은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교실에 스마트 기기가 구비되어 있고 수업도 AI 기술을 활용해 진행돼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분필과 칠판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죠.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육 수업, VR 기기로 하는 과학 실험. 미래의 교실 그 자체였어요. 선생님, 이번에 저희 반이 코딩 대회에서 대상 받았어요. 중학생들의 IT 실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다루는 게 마치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웠죠. 체육 수업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운동 효과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나라.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이고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니까요. 일본의 복잡한 도장 문화나 팩스 문화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새벽에도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음식. 한국의 편리한 생활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에요. CCTV와 스마트 가로등 덕분에 늦은 밤 귀가도 전혀 걱정이 없었죠. 주말에는 반 학생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갔어요. 놀이기구 탑승을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돼요.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고 시간에 맞춰가면 되니까요.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왜 전 세계가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려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MRI나 CT 촬영이 가능하고 3D 프린팅으로 치아 치료도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죠. 일본은 아직도 병원 예약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게다가 건강보험 시스템도 훨씬 효율적이에요. 서울의 대중교통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지하철과 버스가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고 카카오맵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죠. 일본의 복잡한 환승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심지어 버스 도착 시간은 초 단위로 정확했죠. 학교 급식도 놀라웠어요.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메뉴, 매일 다른 세계 각국의 요리. 일본 학교 급식의 단순함과는 비교가 안 됐죠. 심지어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메뉴까지 제공돼요. 선생님, 이번 주말에 방탄소년단 콘서트 보러 가요. K-팝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제자들은 한국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했고 일본 학생들도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일본 아이돌들도 K-팝을 따라하려 한다니 격세지감이 들어요.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고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 무료 와이파이, 심지어 드론으로 치안까지 관리한다니 공공시설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번 주말엔 KTX 타고 부산 여행 어때요? 지연 선생님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이 시간 만에 부산까지 가는 초고속 열차. 일본의 신칸센도 이제는 부럽지 않았어요. 열차 안에서도 5G 인터넷이 끊김없이 제공되는 게 신기했죠.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있고 수소차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자율주행 버스도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도 놀라웠어요. 접히는 스마트폰,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AI 시스템. 일본 기업들이 이런 혁신을 보여준 게 언제였나 싶어요. 일본에서 방문한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이렇게 발전된 나라일 줄 몰랐어. 특히 카페에서 로봇이 커피를 서브하는 모습에 감탄하셨죠. 편의점에서 무인 결제하는 것도 신기해하셨고요. 요즘은 한일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일본 학교의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는 거죠.
특히 AI 교육과 코딩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오지를 넘어 육지 시대를 준비하는 나라, 반도체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나라. 이곳에서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가장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이제 저는 이곳에 자부심 넘치는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윤이는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